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13일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탄핵 심판대에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13일 표결하는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오는 20일 퇴임하는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탄핵 사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네, 우선 이제 현지 시간 12일에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합니다. 그런 다음 1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의 경우 과반 찬성이면 되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탄핵받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다시 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자칫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임기 출발 전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입니다. 네, 하원이 탄핵을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절차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미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어떤 기회로 삼을 거란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이제 국가 통합을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다 거듭 천명해 왔었는데요. 앞서 의회 난입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의 분열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주제는 하나가 된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미 국민에게 치유, 통합, 화합, 하나가 된 미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취임식 축소와 관련해 취임 선서를 지켜보기 위해 모이는 관중 대신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깃발의 장은 코로나19로 취임식에 올 수 없는 국민들을 대표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념의식의 하나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당일 알링턴 국민묘지의 무명용사 묘지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여사와 함께 헌화할 계획입니다. 취임식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제 북한에서 노동당 당대회가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직함도 바뀌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 걸 두고 권력 강화와 권위 제고를 목표로 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동당 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2016년 위원장을 거쳐 이번에 총비서로 바뀌었는데 총비서는 과거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여된 직책이기도 합니다. AP통신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와중에 아버지가 이전에 가진 총비서 칭호를 받았다며 이 칭호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 김 위원장의 권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 사망 이후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칭호가 권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FP-통신 역시 북한이 경제난, 국제사회 제재, 또 북미 협상 결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처는 김 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김 위원장이 당대회 기간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역량을 과시하는가 하면 또 심야 열병식까지 연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말 연시 모임 그리고 여행 여파가 코로나 발생 상황에 반영이 되는 움직임이라고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만 보더라도 40일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10일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2만 9천여 명으로 40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일 13만 2천여 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13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급증하면서 또 이게 사망자 속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 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CNN은 올해 들어 11일 동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만 8,400여 명이라면서 이 속도라면 1월 한 달 동안 사망자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백신 접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 배포된 백신 물량은 2,213만 회 접종분이고 이 중 30%인 66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1차 접종에 이어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차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접촉도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은 각 주가 사실 선정을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과 장기 요양시설 노인애들에게 이제 우선 접종을 권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와 컬럼비아 또 뉴욕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병원에서 컴퓨터 기술자와 연구원 등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젊은 병원 관계자들까지 백신을 현재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0, 30대라고 하더라도 병원 직원이라면 백신을 맞은 것이어서 현재는
여전히 논란이 큰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는 올해 어떤 수준의 집단 면역에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